안녕하세요. 레본 크리에이티브입니다. AI로 그림책 사파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림책을 실제 책의 형태로 완성해 볼 차례입니다. 그림이 아무리 예뻐도 표지와 내지의 이미지와 글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림책의 완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만든 사파를 가지고 PDF 전자책의 사이즈 설정부터 표지 그리고 내지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캔바에 들어와 줍니다. 표지와 내지 디자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책의 페이지 사이즈를 정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PDF 전자책 기준으로 작업해 볼게요. 제가 사용할 사파는 3대4 비율이기 때문에 그림책 페이지도 같은 비율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캔바에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A4 사이즈로 진행해도 되고 저는 맞춤형 크기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위는 미리로 변경을 해놓고 3대4 비율인 210mm에 280을 설정해 줍니다.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줄게요. 파일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그림책 표지는 독자가 책을 처음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책의 분위기와 이야기가 한눈에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표지를 만들어 볼게요. 바로 디자인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표지에 어떤 정보를 넣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림책 표지에는 기본적으로 책의 제목, 부제, 저자명, 출판사명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모두 똑같은 크기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표지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은 제목이고 그 다음으로 저자명과 출판사명이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정보의 위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이미지를 하나 드래그해서 올려놓습니다. 또는 업로드를 누르고 파일 업로드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세요. 이미지를 고를 때는 상단에 제목이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를 골라 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상단까지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 제목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돼요. 물론 제목에 그림자 효과를 주어도 되지만 제목을 상단에 넣으면 주인공인 고양이 얼굴이 가려지게 돼요. 상단에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트를 누르고 제목 추가를 눌러줄게요. 제목을 치즈 고양이 로즈라고 입력을 해 주었어요. 상단에 글꼴을 클릭해 줍니다. 글꼴 탭에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필기체, 굵게, 멋진 등 다양한 탭이 보여지는데요. 저는 굵은 폰트를 한번 골라볼게요.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골라줍니다.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도 있고 각각 클릭해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골라줄게요. 참고로 왕관 표시는 유료 회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필기체 탭에 들어가서 TDTD 소년소녀라는 폰트를 선택해 줄게요.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귀여운 폰트입니다. 폰트를 선택한 다음에는 글자의 간격을 확인하면서 조정해 줄게요. 글자의 크기도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폰트에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요. 폰트를 클릭한 다음에 효과를 누르고 그림자, 글로우, 에코 등 다양한 기능을 넣어줄 수 있어요. 는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치즈색, 노란색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표지에 들어가는 저자명을 입력해 줄게요. AI 그림책의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과 함께 AI 툴의 이름을 함께 적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출판사명을 적어주겠습니다. 출판사명을 적은 다음에 박스를 하나 넣어줄게요. 요소 탭에서 도형에서 사각형을 클릭해 줍니다. 사각형을 클릭하고 크기를 줄여서 글자가 들어가도록 줄여줍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색상을 바꿔줄게요. 검정색으로 바꿔주거나 고양이의 색상 중에 같은 계열의 색상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글자는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도형의 경우에는 저는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표지의 제목과 저자명과
출판사명을 모두 입력을 해 주었어요. 만약에 주인공 고양이의 얼굴을 좀 더 크게 보여주고 싶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살짝 옮겨줄게요. 고양이를 크게 키워주면 그림책 표지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꽉 차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지라고 페이지명을 입력해 주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페이지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는 내지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실제 출판물로 제작한다면 판권 관련 정보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표지에는 책 제목과 저자명 그리고 출판사명을 넣으면 되지만 내지에는 판권 페이지이기 때문에 책 제목과 저자, 출판사명 등 발행일을 함께 넣어 주어야 돼요. 책 제목, 저자, 출판사명, 발행일, ISBN 등 저작권 관련 문구를 넣어 주어야 돼요. 텍스트를 입력을 했으면 좌측 정렬로 넣어 줄게요. 고급 설정에서 줄의 간격을 살짝 넓혀줍니다. 1.5 정도로 주고 책의 제목은 작가화에서 나중에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ISBN으로 넣어둘게요. 내지의 경우 이렇게 단색으로 그냥 두어도 되지만 저의 경우에는 감성적인 배경이나 종이 질감의 배경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를 배경으로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조금 허전해 보이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넣어 주셔도 돼요. 업로드 항목에서 제가 만든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요소에서 프레임을 누르고 사각형 프레임을 가지고 올게요. 이미지를 끌어다 놓습니다. 이미지의 위치도 살짝 조정해 줄게요. 책의 제목도 상단에 입력해 줍니다. 중간에 사파를 넣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림책의 경우에는 페이지 하나에는 스크립트가 들어가고 페이지 하나에는 사파가 들어가게 돼요. 페이지를 복제하고 노란색 배경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드그에서 넣어 주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해 줍니다. 스크립트를 넣어 줄게요. 스크립트에 제목을 넣어주고 폰트의 경우에도 제목은 표지와 같은 폰트를 사용해 주었어요. 그림책에 내용을 입력해주고 이 페이지와 맞는 그림을 넣어줍니다. 스크립트 한 장과 사파 한 장, 다음에 페이지를 추가해서 두 번째 페이지 스크립트와 두 번째 사파를 연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넣어준 다음에는 마지막에 표지 작업을 하게 돼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넣어주고 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에 무단 복제, 배포 금지 안내에 대해서 넣어주었어요.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형을 클릭하고 사각형을 눌러줍니다. 검정색으로 바꾸고 텍스트의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모서리를 눌러서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작업이 모두 끝났으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폰트를 함께 눌러줄게요. 위치를 누르고 상하 좌우 가운데로 정렬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 작업과 내지 작업, 판권 정보를 넣고 스크립트와 사파까지 넣어 보았어요. 참고로 폰트의 종류를 고르기가 힘든 경우에는 챗 GPT에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표지로 정한 사파를 하나 넣고 나는 그림책 표지를 디자인하고 있어. 그림책 제목은
시주 고양이 로지. 고양이를 소재로 한 따뜻하고 감성적인 스토리야. 폰트 3가지 추천해줘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프롬프트 보내기를 해볼게요. 챗GPT가 나눔 손글씨 펜, 온클릭, 카페24 서라운드 등 글씨를 추천해줘요. 물론 내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골라서 선택해도 되지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막연한 경우에는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온클릭 의연체라고 있는데 이걸 입력을 하고 폰트에 따라서 자간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간이 너무 붙어서 살짝 늘려줄게요. 폰트가 얇은 경우에는 글씨 크기를 좀 더 크게 키워줍니다. 효과를 눌러서 테두리를 한번 주어 볼게요. 테두리를 흰색으로 주거나 같은 계열로 이렇게 효과를 주어 보았습니다. 그림책 표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잘 나온 사파를 고르고 제목을 넣을 공간이 없다면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만약에 상단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상단에 25% 정도 제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제가 실제 출판한 AI 그림책 표지와 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캣살롱의 경우에는 뉴페이퍼라는 플랫폼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글씨가 너무 묻히는 경우에는 도형이나 이런 요소를 활용해서 구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옥 느낌의 사파이기 때문에 글씨 자체도 캘라그래피처럼 손으로 쓴 글씨를 제목으로 입력해 주었어요. 뉴페이퍼의 경우에는 발행일, 저자, 출판사명, 마지막으로 전자책 가격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프롤로그도 넣어주었어요. 뒤에 이어서는 스크립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 페이지는 첫 번째 스크립트에 맞는 사파를 넣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립트 사파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주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복제 및 배포 금지 안내에 대한 문구를 넣어주었고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도 넣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와 플랫폼에서 진행했던 AI 그림책이에요. 마찬가지로 제목과 출판사명, 저자명을 표지에 넣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판권 페이지인데요. 작가와의 경우에는 출판일, 저자명, 출판사와 ISBN 공간을 비워둡니다. 판매가를 입력하고 하단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이나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스크립트를 넣고 스크립트에 맞는 사파를 넣었어요. 두 번째 스크립트, 사파, 이렇게 순서대로 모두 넣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마무리를 했어요. 길 위에 페르시안 고양이 그림책인데요. 이 경우에는 고양이가 우측에 있기 때문에 좌측 정렬로 넣어주었고 저자명도 좌측에 넣어주었습니다. 글씨의 경우에는 페르시안 고양이와 어울리는 잔잔한 느낌의 폰트를 사용해 주었어요. AI 그림책 표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잘 나온 사파를 하나 고르고 제목을 넣을 공간을 확보하고 만약에 상단에 공간이 없다면 AI를 활용해서 상단 여백을 만든 사파를 하나 다시 생성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캔바에서 세로형 규격을 설정한 뒤에 제목과 저자명, 출판 정보를 깔끔하게 배치하면 끝입니다. 무엇보다 그림책 표지는 예쁘게 꾸미는 디자인보다는 이 책의 이야기가 한눈에 느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처음 만든 그림책이라면 복잡하게 시작하지 말고 좋은 사파 한 장, 명확한 제목, 충분한 여백부터 연습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